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 하나를 더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땅에 전쟁을 막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는 기도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돼요. 전쟁은 비참한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우리가 화면에서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건지 몰라요. 6.25 전쟁, 정말 회상만 해도 참 모든 것이 다 부서졌어요.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나라에 전쟁의 위기가 있었어요. 몇 번 지나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우리가 막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왜냐?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도구로 택하시고 쓰고 계셔요. 그러니까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평화를 주신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북진 통일하겠다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건 없어요.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겠습니까? 아닙니다. 중국, 러시아, 뭐가 급해서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겠습니까?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그는 누구냐면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은 전쟁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쟁을 할 때는 승리를 목표로 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반드시 나는 이길 수 있다. 그렇지 않고는 전쟁 못하는 거예요. 모든 수단, 외교력을 동원해서 모든 수단을 다 가지고 자기 의지를 펴려고 하다가, 국가 의지를 펴려고 하다가 막히면 마지막 수단이 전쟁입니다. 김정은이 전쟁할 수 있는가? 전쟁 일으킬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승리를 목표로 하는 전쟁은 절대 김정은은 일으키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은 말이죠. 타격 능력 필요하죠? 전투력이에요. 타격 능력. 그 다음에 그보다도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쟁 지속 능력입니다. 전쟁 지속 능력이 없으면은 한 번의 타격으로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쟁 지속 능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은 경제력입니다. 경제력과 외교 능력이에요. 외교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말이죠. 지금 경제력을 갖고 있는가? 전쟁 지속 능력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답은 간단히 나옵니다. 지속 능력이 없어요. 타격 능력은 있습니다. 타격 능력은 대단해요. 지구상에 말이죠. 지구상에 화력의 밀도를 따지면, 여러분들 인구 밀도라는 말은 많이 쓰죠. 인구 밀도. 단위 면적당 살고 있는 인구의 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화력의 밀도라는 말은 많이 안 써요. 그러나 단위 면적당에 가능한 화력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화력의 밀도라는 단어 우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말이죠. 화력의 밀도가 가장 높은 곳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38선을 경계로 해서 이거를 경계로 해서 양쪽에 대치하고 있는 화력의 이 정도는 말이에요. 지구상에 이런 곳이 없어요. 없습니다. 화력의 밀도가 제일 높은 곳이에요. 더군다나 북한은 핵까지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의문하기 갖기도 하고 뭐 인정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일단은 있다고 보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화력의 밀도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나 일시적
타격 능력은 갖고 있지만 지속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 전쟁엔 탄약이 필요하죠. 탄약이 필요한데 그 탄약을 준비하기 위해서 최일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첫날 밤에 탄약이 얼마나 필요할 것인가. 둘째 날, 셋째 날, 일주일 동안 필요한 탄약이 얼마냐.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시간과 거리 다 계산해가지고 준비하는 게 전쟁 준비예요. 따라서 최전방에 가지고 있는 탄약,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공급해야 될 탄약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탄약이라는 것이 말이죠,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거 전부가 돈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지하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지하에 보관할 때에 지하라고 하는 것은 물의 세계예요. 습기는 말이죠, 무시무시한 겁니다. 제가 일본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일본 근무한 방파가 있어요. 전쟁에 사용하는 방파. 거기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훈련을 하는데, 들어가면 말이죠, 습기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차트를 걸어놓으면 차트가 줄줄 찢어집니다. 그렇게 습기가 심해요. 그러니까 한 달 이상 들어가서 그 습기를 말리고 제거하고 준비를 해야 사람이 들어가서 일주일간 머무를 수가 있어요. 습기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말이죠, 6.25 전쟁 때 얼마나 혼이 났습니까? 비행기, 공군, 전투력이 아주 혼이 났거든요. 그래서 김일성이 준비한 것이 공군력을 강화하고 땅속에다가 집어넣고 이걸 준비합니다. 모든 것이 땅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 땅이라고 해서 습기가 없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탄약 보관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탄약 보관소에는 항원, 항습 장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있는 모든 시설 중에 최고의 항원, 항습 장치입니다. 이게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정말 모든 것이 돈입니다. 근데 북한이 그걸 할 수 있는가? 북한의 경제력으로는 또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북한이 가지고 있는 탄약 중에 얼마가 유효한 탄약이냐? 지금 러시아의 탄약을 이렇게 보낸다고 하는데 그거는 최근에 생산하는 탄약들인 걸로 봐요. 그러나 보존되어 있는 탄약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불발탄이 더 많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전차, 탱크 우리가 만들죠. 돈입니다.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북한은 얼마, 남한은 얼마, 우리는 얼마 비교하는 숫자가 나와요. 근데 우리 전차병들은 말이죠, 하루 밥 먹고 하는 것이 대부분 쓰는 시간이 뭐냐면 정비에다 써요. 정비.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10년간 운영을 하고 나면은 병사들이 말이에요, 반짝 안다고 매달려서 정비를 해도 반드시 고생해요. 반드시 그것은 수리를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북한 전차라고 해서 그게 멀쩡합니까? 아니에요. 정비해야 돼요. 그 정비하는 돈이 말이죠, 몇백만 원, 천만 원 이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창원에 가면 전차 그 정비 공장이 있습니다. 심한 것은 들어가면 전부 분해해서 탱크 밑에 들어가는 그 고무 같은 거 들어가잖아요. 다 사가요. 전부 바꿔가지고 나오는데 돈이 얼마나 드느냐?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국방예산이 61조라는 돈이 얼마나 대단한 돈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전부 전쟁 지속 능력과 관계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력이에요. 북한은 경제력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습니다. 어려워요. 김정은이 제일 그것을 잘합니다. 따라서 전쟁 지속 능력, 그 다음에 외교 능력, 지금 중국은 말이죠. 자기 나라 발전에 지금 정신이 없어요. 북한 문제를 돕는다. 계산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도와줄 수 있는, 전쟁이 나면 도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냐? 러시아로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달라붙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속 능력 완전히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느냐? 그거는 장담 못합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에 김정은이 전쟁을 결심하는 것은 쉽지 않다.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뭐냐면은 김정은이 나는 끝이다. 나는 이제 끝이다. 하는 그 순간이 제일 위험한 겁니다. 그 순간은 피해야 돼요. 김정은은 말이죠. 다른 건 몰라도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탄, 그거는 잘 매일 닦고 있습니다. 누르면 전쟁할 수 있는, 그걸 늘 그러니까 최우선이, 군사력 유지가 최우선입니다. 자기의 그 정치 활동 중에서도 군사력에 관한 것은 최고로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 닦는 이 보탄을 나는 이제 끝이다. 나는 이제 죽는다. 마지막이다. 하면은 한 번 누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승리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해보고 죽자 말이죠. 이렇게 할 가능성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김정은이 그러한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그래서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